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오늘은 금성론을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성, 화성을 했어요. 수성과 화성에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옥수진경을 옥수진경에서 지금 우리가 오성론을 배우고 있거든요. 오성용수. 오성용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성이 오성이 뭐예요? 용을 따라서 가는 것. 용을 따라서 진행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성용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거다? 처음에 수성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화성체를 했죠. 자, 이것을 구별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자, 수성은 수성 자체를 가지고 하고 수성이 천문수다. 높이 올라갔으니까 하늘에 닿는 천문수다. 그 다음에 어병수다. 어병수다. 이렇게 수 자체를 가지고 해설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수와 목, 수와 목, 수와 화, 수와 토, 수와 금 이렇게 다른 오행과 비교해서 길이 되는 것을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 목, 화, 토, 금수 각각 만났을 때 흉이 되는 수, 나쁜 것들.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은데 목이 작다. 그러면 나무가 떠내려 가니까 이향을 주관한다. 우리가 이태백이 묘, 아버지, 조부모 묘에서 봤어요. 조부에서. 이렇게 첫 번째 수성 자체를 구별하는 방법. 두 번째 나쁜 것을 구별하는 방법. 좋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 오행하고 섞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수성도 그렇게 비추켜 봤고 그 다음에 화성도 그렇게 봤어요. 자, 이번 시간은 금성이에요. 이번 시간은 금성을 갖다가 한번 봅시다. 금성도 금성 자체로 보고 금성이 다른 오행과 섞여서 좋은 경우 다른 오행과 섞여서 나쁜 경우 이 세 가지 5, 3, 15, 15개죠. 15개의 경우를 금성체에서 살펴보자. 그러니까 15개가 5개니까 어떻게 돼요? 5성이니까 75가지가 전체적으로 오성용수에서는 75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보아야지만이 뭘 알 수 있다? 오성이 조산에서 내려오는 혈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헤아릴 수 있더라.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전에는 청호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반고, 혼윤하니, 김행, 대박이다 해서 기라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풍수가 뭐, 내기가 어떻고, 외기가 어떻고, 뭐, 부귀지진은 어떻고, 이런 소리만 했어요, 청호경에서는. 그러다 금난경에서 뭐 얘기를 하죠? 오기, 행어, 지중하니 하니까 오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당나라 때 일행선사가 오성을 갖다가 오성산이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오성산. 그러니까 오성산이라는 얘기는 일행선사가 얘기하면서 실질적 오성용수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봐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론 자체는 실질적으로 청호경과 금난경에 붙여서 더 하나의 발전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성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성이란 이렇게 높이 금성체 둥그름한 걸 금이라고 그러죠. 자, 금성체도 큰 높은 산에 있는 금도 있고 낮은 산에 금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양평에 가면 추읍산 있죠. 추읍산은 보는 바가 틀려요. 엄청나게 크죠. 금성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성체. 자, 이것은 마이산인데요. 돌산이에요. 금성체 뒤에 약간 이렇게 올라서 요 뒤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왼쪽에 좌측에 있는 것을 천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 우측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태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을 태을이 뒤에서 딱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마이산에 가면 이렇게 천을 태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금성체예요. 돌로 돼 있죠? 근데 흉하죠? 참함이죠? 이건 나쁘죠? 이것도 거의 나쁘죠? 기운이. 자, 이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것을. 자, 이렇게 우리가 길한 거, 흉한 거를 갖다 그 자체로도 볼 수가 있더라. 자, 금성체. 한번 봅시다. 자, 금성이란 뭐냐? 금성은 실질적으로 무성을 뜻해, 무관. 무관의 기질이 나온다. 무관이란 건 뭐죠? 장군이죠. 자, 무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군이 되고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군인이 돼가지고 녹봉을 먹으면 뭐 돼요? 장군이 되겠죠. 장군. 그래서 장군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금성체만 갖고는 안 된다. 뒤에 화성체가 있을 때 화가 금을 녹이니까 어떻게 돼? 기물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장군이 나온다. 과거급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어. 자, 금성. 금성은 자, 그런데 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금성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된다고. 보통 금성은 무관이라 무성을 뜻하는데 양택에서는 거의 불을 뜻해요. 왜? 축의 기운이다. 응축된 기운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무관의 기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금성은 제일 둥글고 귀천을 따른다. 그러니까 둥근 것을 귀하게 여긴다. 혹은 자, 종부라고 그래요. 종부. 종부란 거 뭐죠? 소뚜그 갖다가 엎어놓은 것 같죠? 종부. 복부라고도 하죠. 복부.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죠? 종부. 자, 복마. 자, 말은 많은데 넘어있는 말이죠? 복마. 그렇죠? 원립. 예, 여러분들 왜 비 올 때 쓰는 거 모자. 원립. 이렇게. 원립. 또는 자병. 자병 같기도 하고, 둥그름한 거. 자병. 그 다음에 도목. 도지목인데 넘어진 거죠. 이게 도지목이죠. 이게 도지목이죠. 목이 넘어진 거. 그렇지만 목성체는 끝이 이렇게 둥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성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도지목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금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금성을 분별하는 방법. 토와 비슷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와 비슷하지만은 약간 올라가지요.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죠. 약간 올라가서 둥글지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뾰족하면 어때요? 약간 올라가서 둥글면서 뾰족하면 돼요. 이건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과 비슷하고 첨수하여 화와 비슷하다. 첨수하여. 그러니까 약간 목과 올라가면서도 이게 뾰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목은 가지가 단출하고 금성양. 이건 필요 없고. 자, 마치 나무 가지가 넓은 둥근 것이 그것이다. 이게 약간 머리가 넓고 둥글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금성체. 자, 시사는 목이 전한 것이라고 참선. 이게 목성체를 갖다가 금이라고 하는데 목과 금은 틀리죠. 대개 목성은 면이 좁고 길게 직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직목이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래서 목성은 면이 좁고 금성은 넓죠. 이렇게 넓잖아요. 그죠? 이게 넓은 것은 금성이다. 목성은 끝이 첨첨, 제일 위에가 어때요? 약간 둥글면서 조그마하죠. 이렇게 아주 높죠. 그런데 금성은 둥글고 크다. 그래서 금성하고 목성은 약간 구별하기가 쉽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헌천금이라고 합니다. 자, 높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헌천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천금은 뭐예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목성체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 거. 헌천금. 그러니까 뭐예요? 되게 좋겠죠? 자, 높은 것을 헌천금이라고 한다. 목성체의 둥근 봉우리가 높고, 금성체는 봉우리가 둥글고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왕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오산이 모여있다. 산행이 작고 높지 않다. 정상의 평범을 수와 평가하며 목처럼 높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높지 않은 것도 금형이다. 그러면 이건 금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금성체처럼 높지 않고 올라가는 것, 헌천금, 높이 금성체가 올라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제왕의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그다음 높은 산을 갖다가 혹시 여기 천마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마산이라고 하면 보통 듣기는 하늘을 나르는 말이다 해서 천마산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산을 천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한문으로 쓰면 같은 천마는 천마인데 하늘 높이 올라간 거 이걸 천마라고 그래요. 높이 올라간 거. 헌천금 있죠 아까 이것도 천마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마산이라는 한글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문을 봐야 돼요. 마가 어루만지다 가까이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루만진다 하늘에 가까이 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천마산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못하면 말만 듣고 천마산 그래 맞아 이게 말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큰 오산이다. 이때 맞자는 틀리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헌천금 하늘 높이 똑같이 다 일품으로 지극히 높고 정권 잡는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집에 간직한 한위공 좁은 돌을 갖다가 첨부하였는데 이것이 특이하게 일어나는 글입니다. 그러면 한위공이라는 사람 한위공의 할아버지 묘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헌천금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게 누가 지금 붙인 거죠? 이건 최원정이 집에 있던 산도 같아요. 그래서 최원정이가 자기 집에 있는 산도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자, 최원정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누구죠? 최발이죠. 최발은 굉장히 유명하죠. 당성 8대 가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했던 사람이죠. 특히 발미론을 진 사람이에요. 최치원의 아버지면서 최원정의 아버지면서 최발. 그래서 최발이 진 발미론은 우리가 사고전서에도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최발도 엄청나게 고수예요. 풍수지. 그러니까 최씨 집안이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풍수 집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한위공 할아버지 묘 그림을 갖다가 첨부하겠다 하면서 한 걸 봅시다. 자, 뒤에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위공조입니다. 이것도 한위공조고 여기는 누구죠? 하면 전고원의 할아버지 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눈을 얘기하죠. 옥수진경에 나와 있는 산도들은 거의 다 할아버지 묘가 많이 나와요. 즉 할아버지 묘를 쓰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다. 자, 한위공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완전히 헌천금이죠. 그죠? 정맥으로 떨어지죠. 정줄이죠. 그게 금성체는 정줄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줄 쭉 떨어져서 수성체, 토성체, 금성체는 뭐예요? 금수상간에다가 토가 있고 금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무관의 기질이 나오죠. 자, 앞에도 뭐가 있어요? 자, 기고사 있죠, 기고사. 기고사도 있고, 여기도 기고사도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나왔겠어요? 거의 장군이 나왔겠죠? 한위공, 그죠? 한위공이 장군이 나왔다.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똑같이 금성체가 아까 헌천금처럼 높이 올라가 있는데, 금성 내려오는데, 금성이 편출이에요. 항상 얘기됐죠? 자, 목성체, 수성체, 화성체는 편출도 되는데 금성체하고 토성체는 정출이하지 맞다. 자, 편출로 나왔죠.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이것은 금성체, 수성체, 화성체, 금성체 어차피 앞에도 오마가 있으니까 여기서 장군이 나왔겠죠. 하지만은 내기외기가 장군이지만은 이것은 편출이라서 이것보다는 어때요? 덜하다. 그래서 이 사람 전고원은 조회보다는 이것이 더 한위공의 할아버지 묘가 더 좋더라. 그래서 한위공이 나왔다라고 한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성체를 가지고 같은 거지만은 이터와 이터 똑같이 장군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이유. 이것은 하나의 정맥으로 헌천금이 내려왔고 이것은 편출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앞에서 수성체와 화성체에서 봤어요. 왕릉 무덤을 봤죠. 왕릉. 유방의 친구죠.
왕릉은, 그죠? 한유방의, 그죠? 유방의 친구인데, 이 사람은 무공단좌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금성체로 내려와가지고 쭉, 여기선 정출로 내려왔죠. 편출로 내려와갖고, 나와가지고, 앞에 기고, 고각,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연막도 있고, 조독도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장군이 나왔죠. 그래서 왕릉이 어머니가 비록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유방의 친구로서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갖다 통일하는데 힘을 썼다. 또 하나, 한회음 한신조분도 한신이 태어난 할아버지 묘도 봤죠. 한신초. 이것도 실질적으로 장군이죠. 왜? 수성체, 화성체, 토성체, 목성체 내려왔으니까 앞에 또 완전히 기고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장군형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신이지만 한신은 마지막에는 유방한테 죽지요. 그죠? 여기도 장군이 있고 또 재상형. 이 한위는 실제 누구냐면 북송의 한기를 얘기를 해요. 한기는 굉장히 유명한 명재상입니다. 북송 때 재상형이에요. 이건. 근데 여기는 실제 앞에가 금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근데 기고사가 있기 때문에 장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기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장군 대자형, 무공단자형으로서 장군의 형태이고 이것도 역시 장군이고 이것은 재상형이다. 장군으로서 재상에 올라간 거죠. 장군으로서 재상에 올라간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앞에서 우리가 이것은 받고 요 부분까지 해서 같이 보면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정좌금. 자, 높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죠. 정좌금. 자, 근데 이게 토질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석질이 아니에요. 석이 있고 토가 있겠죠. 석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석이 있으면은 약간 틀리겠죠. 그죠? 토질이기 때문에 이건 문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돌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무가 돼요. 무관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낮게 특이하게 서 있는 토질의 금성산. 이럴 때는 뭐가 나온다? 여기는 문관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위에 만약에 화성체가 있다면 화로 이것을 갖다가 녹여서 문관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문무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원래는 무관인데 금성체는 여기에서는 문관도 나올 수 있다. 왜? 흙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좌는 높으면 원천 다음이 단계 정좌금 하는 거. 토질이면 문의 기질이 있다. 자, 화가 있으면 금을 재련해야 한다. 똑같겠죠? 뒤에 위에서 화성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화로 이걸 녹이니까 하나의 금성기설, 이게 기물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정좌금. 자, 이 정좌금. 근데 이건 참 특이한 거예요. 자, 이게 토인데 밑에 요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가 없어요. 화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럴 경우, 자, 낮게 특이하게 서 있는 석질, 이게 석이에요, 석인데 바깥에 밑에 요석이 나왔죠. 예, 요석이 나왔죠. 이게 화성체라는 거죠. 석이 나왔다. 이게 화성이 없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화성이 있으면 당연히 화성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녹여서 하니까 무관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는 문이라고 그랬죠. 석은 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과 수료하면 화성이 없어도 극품의 귀를 나온다. 장수로서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냐? 이것은 화가 없이 되는 거죠. 앞에 뒤에 것은 어떻게 돼요? 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이것은 화가 없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갖다가 금성체가 화성체가 없이도 석으로 된 돌로 된 데서 밑에가 약간 요석들이 있다면 이걸 갖다 화로 보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문장으로서 나중에 무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화성체가 없어도.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 정좌금. 자, 그 다음에 출화금. 자, 화에서 금이 나와서 된다. 이게 금으로 나왔죠. 화성체, 그 다음에 금성체는 뭐야? 화를 녹여서 금으로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부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그 뒤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만약에 내려가서 된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무관들이 나타나겠죠. 무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금금 화. 근데 여기는 화가 없이 금금, 이것도 실은 금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이건 석으로 된 거죠. 석으로 된 거니까 밑에가 이것이 있으니까 석이 되면은 화가 없더라도 이 석 자체의 요성에 의해서 이게 금의 기질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으로서 무에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조정에 오른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좌금입니다. 정좌금. 기물을 만든다 하는 거. 출하금. 퇴지금. 퇴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이제 뒤에 후룡에 있을 때는 이제 용이 되겠죠. 용이. 그런데 앞에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호랑이가 있어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퇴육사로 볼 수 있어요. 먹이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퇴육사라는 것은 약간 뭐가 먹이처럼 올려서 서 있는 것을 퇴육사로 볼 수 있어요. 퇴지금을 갖다가. 여기서는 후령으로 용에서 보는 겁니다. 자, 금성체로서 쭉 내려와서 무더기로 돼서 내려왔겠죠. 이럴 때는 팔좌가 나온다. 이 밑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혈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팔좌가 나온다. 팔좌라는 것은 뭐 한나라에서 육조 상서 일령 일복자를 통틀어서 이런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자, 부하고 귀가 크다. 퇴지금. 이 자체로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사격이 아닙니다. 뒤에서 내려왔을 때 용으로 왔을 때 만약에 이게 앞에 사격으로 이렇게 퇴지금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먹이로 보는 거예요. 퇴육사로 봐요. 퇴육사. 이게 호랑이 같으면 먹이로 보겠죠. 네, 이렇게 퇴지금. 이건 어떤 거냐면 약간 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높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쌓이는 것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앞에 퇴육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돼 있고 또 이렇게도 쌓여 있어요. 이렇게도 쌓인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근데 퇴지금이니까 둥그렇게 쌓인 거죠. 뒤에서 이건 용으로 나온 거예요. 용입니다. 퇴지금. 다음 출산광. 이건 그냥 완전히 석이죠. 석이니까 어때요? 의미 안 좋죠. 그래서 흉이다 하는 거. 왜? 이건 뭐 화로 녹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자체로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화가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거다. 재련이 되지 않은 금이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화성이 있어서 이걸 녹여서 다시 만약에 여기에 뭐 금성이나 수성체로 목성이로 나왔다가 다시 금성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이 자체로서는 쓰지 못한다. 출산광. 자, 이것도 출산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비슷하죠. 이것은 약간 앞에서보다도 이것은 약간 빛이 낮게 나와 빛나고 약간 조금 그래도 쓸만한 건데 이것도 역시도 이 자체로서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지개 그친다라고 한 거예요. 단지 이것 역시도 화성체가 있어야지만이 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출하금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출하금 이것도 마찬가지. 쭉 내려와서 금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화로 돌아가는 이게 출산구나. 이것도 무관이 나타나겠죠. 출하금. 근데 그렇게 이 뒤에 것을 봐야 돼요. 금성체로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화로 변화해서 이루어지는 됩니다. 하는 것. 출하금. 그다음에 출토금. 자, 토에서 금이 나온 거.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에서 나온 거. 자, 토에서 나오는 거. 똑같이 토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올라가 나와 있고 이것은 무더기로 나와 있다. 이렇게. 과연 이랬을 때 어떨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금이 작지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금매토 중, 자, 흙이 많고 금이 작으면 어떨까요? 흙 속에 금이 묻혀버리죠? 그러니까 탁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이 많고 흙이 작으면 어떨까요? 빛이 나겠죠. 그 얘기예요.
탁하고 청이라는 말은 같은 부는 같은 부인데 왜 탁하냐 하는 얘기죠. 왜 탁해요? 금매 토 중계 흙이 많으니까 흙 속에 파묻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부는 부인데 탁한 부. 요것은 부는 부인데 약간 청귀한 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되지만은 어떤 것이 더 좋냐 하는 것들. 이 밑에 것이 더 낫더라 하는 거. 이게 위에 토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시루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루봉은 뭐예요? 약간 금성체에서 올라간 것도 되지만 토성체에서도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올라간 거야. 시루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루봉을 우리가 부가 나온다 하는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토금. 그 다음에 출토금 또 하나. 자, 토성체, 평평한 토성체에서 금이 올라가 있는 거. 이건 어떨까요? 부기겸전, 부기쌍전이라고 합니다. 왜? 부는 뭐예요? 토지요. 귀는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쌍전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를 보면은 최원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일찍이 산천의 좋은 곳을 둘러봤는데, 최원정이가 일찍이 다녀봤는데, 토의 후부, 방원 불문하고, 이게 토가 좋거나, 그 다음에 금이 방원, 이게 금성체가 좋거나, 이것을 불문하고, 금맥이 토를 나오면, 즉, 직으로 늘어져 있을 때가 제일 기운이 좋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팔도를 중국을 갔다가 다녀봤을 때, 이 얘기를 써놨어, 이렇게요. 어떻게? 일지산천을 둘러봤는데, 토의 후부 방원을 불문하고, 금맥이 토를 따라 나오면, 즉, 직으로 늘어선 것. 이렇게. 직으로 늘어섰을 때, 여기에 제일 좋은 귀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면서 했던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목 위에 화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목 위에 목성체 위에 화가 이렇게 나는 거.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이건 나오는데 이건 앞에서 나왔던가요? 우리가 명성이 멸리편파한다. 이게 똑같이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식으로 됐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옆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별로 안 좋겠죠. 금성체가 나오더라도 같이 밑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등급의 금성 반드시 전후 금이 호련 토를 얻으면 왕하다. 단 빛이 광이다 하는 것. 감옥가는 필요 없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감옥가는. 자, 평토라는 것은 토가 아니고 평강의 토다. 즉 평강이란 뭐예요? 약간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토에서 내리는 것. 이럴 때 밑으로 금맥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 똑같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고산에 높은 산 위에 토성체 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괴짝 같기도 하고 멸류관 같기도 하고 전옥 같아서 금맥이 나온다. 틀리죠? 이거 갖고요. 그죠? 만약에 7, 8개 떼져 나오는 경우에도 바르지 않으면 발라야 된다. 어떻게? 종으로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내려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같이 합니다. 부기겸전이다 하는 거. 토성체. 그 다음에 생수금하고 강목금. 자, 이것은 이제 원래 여기서 나오지 않는 건데 해설에서 나옵니다. 자, 수를 생하는 금은 생수금. 어떻게 되냐? 금성체가 있고 수성체가 옆에 같이 붙었을 때 이걸 갖다가 생수금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나쁠 게 없죠? 금생수니까. 그죠? 금이 처음 수를 생하면 서로 이익이 되고 수는 금을 따라 생하고 다시 금을 생한다. 상관없죠? 자, 또 하나. 자, 강목금. 자, 깎는 거죠. 나무를 깎는 금. 그게 금성체에다가 목성체가 있으면 어떨까요? 금성체에서 목성체로 되면 금에서 목을 깎아버리죠. 그죠? 그런데 금성체하고 목성체가 있을 때 금성체, 목성체 바로 있을 때 금성체 바로 밑에 목성체가 달랑 하나가 있어요. 목성체가 하나 달랑. 이렇게.
이거 쓸 수 있을, 그리고 여기다가 묘를 썼어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금으로 나무를 자르니 이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문장가가 나올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금하고 목하고 바로 밑에 혈이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왜? 금금목이 그대로 바로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요. 즉,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일절의 목으로 변하여 멈추면 오히려 고향을 떠나는 상처를 면한다. 즉, 금하고 목이 바로 나와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다 혈을 맺었을 때는 이때는 흉이다. 어떤 흉이다? 이향을 주관한다. 고향을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성체하고 목성체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금성체 나하고 바로 목성체 있고 바로 밑에 혈 있으면 안 돼요. 금성체만 있고 금성체만 있고 혈이 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목성체 다 있고 바로 혈이 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금금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금이 있고 목이 있고 다시 금성체가 나왔을 경우는 어떨 거냐? 다시 한번.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자, 만약에 금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있고 다시 금성체가 있으면 어떨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수려한 사람이 나온다. 즉, 문관도 나오고 무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금을 갖다가 나무가 잘라서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물을 만들 수 있죠. 문관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 나무를 갖다가 나무가 변해서 금이 되니 이 세 번째 변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혈을 쓰면 어떻게 된다? 이럴 때는 수려한 사람이 나온다. 이럴 때. 근데 이때도 무관이 나오든 문관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때는 수려한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만약에 금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있을 때 바로 수성체나 토성체나 그러고 나서 목성체가 나오면 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때 나오는 이 목이 제일 좋아요. 이럴 때 이 목은 실질적으로 약간 몇 번 전변에서 나와서 목이 됐을 때 이때는 완벽한 문장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금하고 목이 있을 때 바로 금 밑에 목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 그러면 목성체 다음에 금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금성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금성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단지 금성체에서 여러분들 금성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금으로 기물을 만든다. 성기설, 기물을 만다. 기설. 그래서 기물을 만드는 것. 이게 화극금이 아니라 화생금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실은 화가 너무나 많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는 안 되겠죠? 그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오늘은 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여러분들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러고 나서 뒤에 거 다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사자복호용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녹화 중지.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자복호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사자하고 호랑이를 구별을 해야 돼요. 사자하고 호랑이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은 사자는 털이 있죠. 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넓어요. 이렇게 넓죠. 네. 이렇게 넓어요. 이게 사자예요. 호랑이는 조그만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를 구별할 때는 거의 똑같이 토성체예요. 토성체나 금성체에서 사자하고 호랑이가 나오는데, 호랑이는
급하게 내려와요. 급락해요. 사자도 급락하는데 급하게 내려오는데 실은 사자는 앞에가 갈기가 있어 넓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이렇게 짧습니다. 이게 사자하고 호랑이 차이예요. 그래서 사자 복호형, 즉 사자가 있는데 앞에 안산에 호랑이가 있더라. 그래서 사자 복호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냐? 이 산도는 반장군의 조다. 반장군의 할아버지 묘다. 절사 대장군이 나오고 제후에 즉 누가 손자들이 아들들이 절사 대장군이 나오고 제후에 봉이 졌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온 거죠. 어떻게 하고 여기다가 쓰고 나서 그런데 이 묘가 유윤승의 조부 말에 따르면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최원정이는 모든 산도를 갖다 전부 다 확인을 다 해요. 이게 이 산도를 보여주면서 이 산도가 유윤승이 누굴까요? 유윤중이 알죠? 유윤중이하고 같은 유윤승일 거예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물어봤더니 이것은 반장군의 조가 아니고 반초의 조가 아니고 반종의 조다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산도가 누군가 그리고 누가 발복했는가를 정확하게 최원정이는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묘를 쓰고 어떤 사람이 나왔냐? 아버지는 아들이죠. 아버지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절도사가 되었고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들은 선무장군이 되었고 제후에 봉이 졌어요. 또 내 아들 너희가 모두 무예 방면에 능했고 특히 큰아들 우는 자귀를 물려받았다. 이게 전부 다 장군이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를 쓰고 아들 손자까지 전부 다 절도사, 선무대장군, 자귀를 받고 제후에 봉이 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먼저 이 땅은 우측눈에 하장하였다. 즉 이 사자의 우측, 자 여기가 왼쪽이 여기겠죠. 여기가 왼쪽 눈인데 오른쪽 눈에 여기가 왼쪽이고 우측이죠. 우측 눈에 하장하였는데 조산의 호랑이가 응하는 것이 우측이죠. 이쪽에 호랑이가 우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혀를 썼다. 자, 무슨 정열법? 조산정열법을 썼죠. 안산정열법을 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우측에다 썼느냐? 자, 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터가 있으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다 왜 쓰고, 여기다도 쓸 수가 있죠. 가운데는 안 쓰죠. 왜요? 기축내산이라고 그러죠? 가운데다 쓰면 그냥 기가 머리를 갖다가 깨버리니까 뇌가 터져버린다. 기축내산이라서 절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중앙에다가 묘를 쓰지도 않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붙이든지 약간 왼쪽으로 붙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왼쪽으로 붙일 것이냐 오른쪽으로 붙일 것이냐 하는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혈차에서 이렇게 묘를 쓸 때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붙일 것이냐 오른쪽으로 붙일 것이냐 가운데는 쓰지 않는다 하는 거 기축뇌산이다. 기가 치면은 뇌가 흩어지기 때문에 절대 직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다 쓰더니 왼쪽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오른쪽에다 붙였다는 것이 사자 오른쪽 눈에다 붙였다는 거죠, 그죠? 왜 오른쪽에다 했느냐? 자, 우측 눈에 하장했는데 첫째는 이 앞에 조산의 호랑이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에다 붙였다. 두 번째, 용새가 좌측면에서 왔으니 좌측은 혈이 없고 우측에 있다. 이는 새로 하여금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새가 여기서 좌측에서 좌선형이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 이렇게 왔으니까 이쪽에는 혈이 없고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세로화해서 안쪽에다 했다. 그래서 호랑이 변이 우측을 향하고 호랑이 뒤에 당연히 이것도 역시 뒤에 있으니까 똑같이 같더라. 그래서 여기다 같이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오른쪽에 따라 들으면 새는 왼쪽에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중앙에는 혀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중앙에는 기충대상이라고 그랬죠. 기가 충을 하면 뇌가 흩어진다. 그래서 기충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다는 절대 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운데다 이렇게 정 가운데인데 혈처가 이렇게 이게 혈정인데 가운데다 이렇게 나란히 쓰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렇게 비껴 쓰죠. 저 가운데다가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측으로 옮기느냐? 자, 우선용 우측에서 이렇게 혈이 왔어요. 이렇게 우선용이죠. 그 우선용일 때는 이 우측에다 붙이지 않고 안쪽에다 붙인다. 안쪽에다가. 그래서 우선용의 좌선수 역수죠. 우선용의 좌선수 역이죠. 자, 만약에 좌선용의 우선용의 좌선수죠. 그다음에 좌측에서 왔어요. 좌선용에 이렇게 하고 좌선용에 왔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수로 돼야 돼. 이렇게 역수죠. 그럴 땐 우선용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측에는 혈이 없어요. 좌측에다 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혈법이에요. 혈법. 다시 한번. 자, 당판에서 혈을 쓸 때 가운데다는 혈을 쓰지 않는다. 일단 우측으로 붙이든지 왼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어떨 때 왼쪽으로 붙이냐? 자, 우선용 위에서 우측에서 이렇게 맥이 내려오면 우측에는 혈이 없고 용이 오니까 새는 안쪽으로 붙겠죠. 이쪽에 안에다 넣고 그래야지 물이 이렇게 감죠. 우선용의 좌선수. 그죠? 만약에 좌선용 이쪽에서 왔다.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돼요? 좌선용이면 여기는 혈이 없고 안쪽에 붙여요. 여기다 붙이고 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 역수가 되죠.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혈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로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면이 오른쪽을 돌아보니 외양 역시 오른쪽과 같이 마주하고 있다. 그렇죠?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호랑이도 같이 똑같아요. 조수 또한 조수도 우측에서 이렇게 왔죠. 자, 우측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쪽에서 받아야겠죠.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무슨 혈이 우선수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조수 또한 우측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눈이 그쪽에 맞더라. 그래서 좌선용의 우선수. 그렇죠? 좌선용의 우선. 자, 금은 무성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관이 나왔다.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조산이 화성체예요. 녹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성체. 자, 이 수는 뭐예요? 발화수죠. 어마어마한 녹봉이 나오죠. 찌는 듯한 더위에 물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수로 쭉 내려가서 금이 나왔어요. 금수상간이죠. 또 금이 나왔죠. 지화는 금을 갖다 녹여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에는 뭐예요? 전부 다 내기가 무관이 나오죠. 그런데 외기는 어때요? 외기는 호랑이죠. 호랑이는 무관이죠. 자, 그래서 내기가 무관이고 외기가 무관이니 누가 나온다? 장군이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절도사, 자식은 선무대장군 제후, 장자는 자귀를 받았고 내 아들 모두 무예에 등통했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은 무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산도를 보고 이것만 보더라도 무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성체, 수성체, 금성체, 금성체라고 이렇게 표시한 산도 보셨어요? 이게 옥수진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오성이 아니면은 기륭화복을 예측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산도를 볼 때 이 맥이 이게 혈이 아니냐 기냐 하는 것은 왜 오른쪽으로 붙였느냐 하는 것도 아까 우선용의 좌선수, 그 다음에 좌선용 우선용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앞에 안산정열법을 맞췄다 라고 했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썼다. 그리고 사격이 맞다, 물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나왔다? 아들들이 전부 다 무관이 나왔다. 그러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1대, 2대, 3대 전부 다 금이죠. 무관이 나왔죠. 1대, 2대, 3대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5, 6대 가면 이제 수리한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 결국은 녹봉까지도 먹지만은 여기에서 벌써 무관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묘에서 내려오는 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해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옥수준경이 아니면 아니지 않느냐죠. 자, 그래서 금은 무성이다. 무릇 금성이 행용하는데 수, 화, 목이 없으면 반드시 무로서 직업을 가진다. 대개 문이 수려한 기가 있으면 문 기교가 없다고 단정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금성으로만 쭉 내려와서는 무관이지만은 화성체가 있을 경우는 무관으로서 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성이지만은 무로서 직업을 갖는다. 자, 문이 수려한 기가 없으면은 문을 계급이 없다고 한다는 게 문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무 역시도 그게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 터를 갖다가 해설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최원정이가 해설하는 걸 보면 이 해설을 우리가 이 터에 가서 이렇게 해설해야겠죠.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봅시다. 화성은 비록 녹성이지만, 화는 녹이죠? 이 화성은 비록 녹성이지만, 통상 말하면 조산용이 화를 얻으면 녹이 바른 것이 된다. 즉, 녹이 바르면 화가 되고, 화는 음식과 녹봉을, 아까 얘기했죠. 화성은 녹봉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금성을 녹여서 장군이 되게 만들고, 나무를 태워서 빛이 나게 하니까 문장가가 되고, 이게 녹봉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가 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극목이고, 화극목이 아니죠. 화생목이죠. 목생화. 화를 얻는 것이 많으니 반드시 귀하다. 문이 나타난다. 화하고 목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화가 목을 갖다 태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화생목이 되죠? 문관이 나온다. 또 화가 적고 첨신담백하게 전변 금이면 무가 난다. 무 가운데 문이 있다. 즉 해서 금이면 화성체가 있고 내려와서 금이 있으면 어때? 요것이 되니까 문관이 나타나더라. 무관이 나타나다. 무관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문도 나올 수 있더라. 즉 무관으로서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만약 조종과 부모, 태식, 전변이 모두 금이면 비록 왕무이지만 왕후가 나온다. 이것은 필연의 이치다. 증언으로서 증명하니 반드시 새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증언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태식이 전변 모두가 금이었으면 조종, 부모, 태식, 전변이 모두가 금이면 이게 전부 다 금일 경우에는 무관으로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서 그렇다라고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미의 오성은 사물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수는 빼어나오고 앞에서 얘기했죠? 수는 수려하고 화는 녹이 되고 목은 문이 되고 금은 무가 되고 토는 재물이 된다. 옛날에서 지금까지 모두 밝히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수는 수가 되고 화는 녹이 되고 목은 문이 되고 금은 무가 되고 토는 재가 되고 이렇게 오성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운이 돼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모두 밝히지 않은 것은 그 비밀과 이론이 같이 흥하니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다. 즉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행선사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장자미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우러러 천문을 보고 굽어서 지리를 관찰하면 오성의 성품을 헤아려 오성의 정이 된다. 오성의 채로 쓰인하여 오체의 쓰임이 되니 자미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즉 이처럼 오성이 되어야만이 지리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최원정이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금성체 마쳤습니다. 이 사자복호용을 갖다가 여러분 꼼꼼히 뜯어보세요. 왜 무관이 나오고 왜 자식들까지 다 무관이 났고 그 다음에 왜 혀를 갖다가 정중앙에 왼쪽에 쓰지 않고 오른쪽에 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설을 하죠. 이게 이렇게 해설 하나 자체도 전부 혈법까지도 다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되게 이게 나중에 이것은 형국론 형상혈수 시간에 사자복호형이라고 사자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와요. 또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림 갖다 놓고 무슨 말인지 누가 알겠어요? 오성용수를 모르고 오성천변 전략을 모른다면 아무리 고수라도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옥수진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형세로부터 들어가요. 이래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해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형세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무관이 나오냐 이거야.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성용수를 갖다가 지금까지 배우는 거 뭐죠? 전체적으로 용의 내기를 보는 거예요. 내기. 내기가 문이냐, 무냐, 무관이냐, 재물이냐, 녹봉이냐, 수성이냐, 수리한 사람이냐 이것을 갖다 내기를 보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기. 그리고 나중 시간에 청룡, 백호, 주작 이 시간은 외기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청호경에서 얘기하는 내기는 맹생하고 외기는 성행한다. 즉 내기가 장군이 나오니 외기도 장군이 받쳐주니까 장군이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기의 장군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화에서 수로 내려가서 이 발화수가 돼가지고 엄청 세고 이 화가 금을 녹여서 금으로 들어가니 이 기물이 되더라. 그리고 앞에는 호랑이가 있으니까 무관이 뜻한다. 그래서 내기도 무관이고 외기도 무관이니 이 터에서는 무관이 나온다. 이렇게 해설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혈처에 들어가서 혈이냐 아니냐 향법이 맞냐 틀리냐 좌양이 맞네 틀리니 좌양이 무슨 향법을 맞으니까 누가 태어난다 이렇게 배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옥수중경의 진법론을 아직은 멀었어요. 이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옥수진경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